서울 종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황금낙지는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소문난 맛집이다. 이 식당은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가족 경영 식당으로 매일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하다. 특히 매콤달콤한 낙지볶음과 신선한 해산물 요리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하지만 이 맛집 뒤에는 복잡하게 얽힌 가족관계와 갈등이 숨어 있다. 매일 저녁 식당이 문을 닫고 정리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 김씨 할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직원들을 유심히 지켜본다. 그녀에게는 철칙이 있다. 물 2번만 헹구면 되는 거야. 3번 헹구는 놈은 당장 잘라버려. 이는 단순히 물값 절약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할머니 나름대로는 30년간 쌓아온 식당 운영의 노하우였다. 하지만 요즘 젊은 직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침이었다. 특히 위생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요즘 3번 헹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종종 할머니와 마찰을 빚었다. 할머니, 요즘은 위생 기준이 달라졌어요. 보건소에서도. 이런 말을 꺼내는 직원은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식당의 불문율이었다. 젊은 직원들은 할머니의 완고함에 당황하곤 했다. 그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한 번 더 헹구는 것이 무엇이 그리 큰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3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왔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위생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예민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했다. 할머니의 까다로운 성격은 설거지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있었다. 테이블을 닦는 방법, 바닥을 청소하는 순서, 심지어 손님을 응대하는 말투까지도 할머니만의 기준이 있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이 모든 규칙들을 외워야 했고 하나라도 어기면 즉시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아이고, 이것도 모르고 일을 하겠다고? 할머니의 이런 말은 직원들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까다로운 관리 덕분에 황금낙지의 음식, 맛과 서비스 품질이 30년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양가 어머니들 사이의 갈등이었다. 특히 점심시간 피크타임에 손님들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이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식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씨 어머니가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김씨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아니 이것 봐요. 우리 소영이가 임신했는데도 이런 무거운 것들을 들게 하면 어떡해요? 김씨 할머니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임신이 병이에요. 우리 때는 임신하고도 농사를 다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나약해. 두 어머니는 식당 한복판에서 서로 머리를 잡고 다투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수저를 놓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지만 직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다. 또 시작이네. 점심시간인데 저러시면. 하지만 아무도 말리려 하지 않았다. 경험상 억지로 말리면 더 큰 싸움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당황해서 말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단골 손님들 중에는 이런 광경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양가 어머니들의 갈등은 단순히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잡해졌다. 김씨 할머니는 소영이 자신만큼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이씨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딸을 너무 혹사시킨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소영은 그 중간에서 양쪽 눈치를 보며 힘들어해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소영은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 일하면서도 친정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애썼다. 이런 일들은 정말로 자주 일어났다. 일주일에 2~3번은 기본이고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다. 손님들 중에는 처음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단골 손님들은 이미 익숙해져서 또 시작이네 하며 웃어넘기곤 했다. 어떤 단골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여기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드라마도 보고 가는 기분이야. 하지만 이런 농담조의 말들이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는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식당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한데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는 단순했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민수가 직접 볶아주는 낙지볶음은 서울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유명했다. 민수는 요리에 대한 남다른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낙지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 조절과 양념의 균형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신경 썼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낙지볶음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김민수만은 달랐다. 할머니 때문에 억울하게 그만두게 된 직원들에게 그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워낙 까다로우셔서. 그리고는 작은 봉지에 정성스럽게 포장한 인삼을 건네며 말했다. 이거라도 드세요. 몸보신 하시고 다른 좋은 일자리 꼭 구하시고요.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민수는 진심으로 직원들을 생각했고 할머니의 엄격함으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들을 걱정했다. 인삼은 비싼 것이었지만 그는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민수의 이런 배려는 단순히 인삼을 나눠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직원이 그만두는 날에는 항상 시간을 내서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들의 불만이나 힘들었던 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때로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이런 민수의 모습을 본 직원들은 할머니에 대한 원망보다는 민수에 대한 고마움을 더 크게 느꼈다. 사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도 이해해요. 이렇게 말하며 떠나는 직원들의 마음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식당을 떠난 후에도 많은 전 직원들이 민수를 좋게 기억했고 때로는 안부를 묻는 연락을 보내기도 했다. 명절이 되면 안부 문자를 보내는 전 직원들도 많았고 가끔은 직접 식당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소영은 자신의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하지만 민수의 진짜 빛나는 모습은 아내 소영을 대하는 모습에서 나타났다. 양가 어머니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싸워도 할머니가 아무리 며느리에게 까다롭게 굴어도 민수는 언제나 아내 편에 서서 그녀를 보호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양가 어머니들이 다투고 난 후 소영은 지쳐서 주방 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민수는 조용히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지? 아니야, 괜찮아. 익숙해졌어. 소영은 고개를 저었지만 민수는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민수는 아내가 괜찮다고 말해도 그녀의 진짜 마음을 읽을 줄 알았다. 소영의 작은 표정 변화나 평소와 다른 행동들을 세심하게 관찰했고 언제 위로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는 아내가 울고 있을 때 성급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는 먼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며 그녀의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소영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 내가 뒷정리 다 할게. 그래도 설거지가 남았는데. 걱정 마. 내가 다 해. 당신은 쉬어. 민수는 정말로 혼자서 모든 뒷정리를 마쳤다. 설거지부터 바닥 청소, 테이블 정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냈다. 소영이 도와주려 하면 단호하게 말렸다. 민수에게는 아내의 건강과 휴식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설령 그것 때문에 자신이 더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민수의 배려는 이런 큰 일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빛났다. 매일 아침 소영이 일어나기 전에 민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서 침실로 가져다 주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지만 우리 함께 힘내자. 이 작은 의식은 부부만의 특별한 시간이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새벽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나누는 짧은 대화가 소영에게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점심시간 바쁠 때도 민수는 아내가 제대로 식사를 했는지 챙겼다. 손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영의 밥그릇이 비어있으면 몰래 반찬을 더 담아주거나 특별히 맛있는 것을 따로 덜어두었다. 여보, 이거 드세요. 아까 새로 만든 건데 정말 맛있어요. 바쁜 와중에도 이런 세심한 관심을 보이는 민수의 모습에 소영은 늘 감동했다. 때로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항상 소영의 손을 잡았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고마워. 단순한 말이지만 이런 작은 표현들이 소영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민수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매일 새롭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을 말로 표현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혼 때처럼 서로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잊지 않았다. 양가 어머니들이 싸울 때마다 민수는 현명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직접적으로 말리지는 않되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둘 중 한 분을 다른 일로 불러내는 식으로 갈등을 진정시켰다. 어머니, 새로 들어온 낙지 좀 봐주실래요? 크기가 괜찮은지 확인해 주세요. 장모님, 단골 김 사장님이 전화하셨는데요. 잠시 받아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민수의 특기였다. 민수는 갈등 상황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대신 중재자 역할을 하며 상황을 차분하게 진정시켰다. 그는 두 어머니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각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적절한 시점에 개입했다. 때로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피로를 풀어드리기도 하고 장모님께는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마음을 달래드리기도 했다.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큰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곤 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수와 소영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았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부러울 정도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했다. 식당에 오는 손님들도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곤 했다. 저렇게 바쁜데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부부가 있다니 신기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부는 뿌듯함을 느꼈다. 소영은 남편이 직원들에게 인삼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이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뭘 그런 걸 가지고. 아니야. 정말 대단한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소영의 이런 말에 민수는 쑥스러워했지만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는 것에 큰 힘을 얻었다. 부부는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민수 역시 아내가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는 모습을 보며 더욱 사랑스러워했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친정어머니의 걱정도 달래주는 소영의 모습에서 진정한 현모양처의 모습을 발견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 민수는 아내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해했다. 식당 일은 정말 힘들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주말도 없었다. 거기다 양가 어머니들의 갈등까지 더해지니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특히 성수기에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해야 했고 손님들의 까다로운 주문이나 불만 사항들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 부부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고 재료값 상승이나 임대료 문제 등 경영상의 어려움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는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했다. 힘들 때는 서로에게 기대고 지칠 때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나갔다. 민수가 주방에서 음식 준비에 매달려 있을 때는 소영이 홀서빙을 도맡아 했고 소영이 몸이 아플 때는 민수가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했다. 이런 팀워크 덕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었다. 가끔은 다른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해. 소영이 이렇게 말할 때면 민수는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래?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 글쎄, 조용한 카페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작은 카페라도 차려보자. 민수는 아내의 꿈을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카페를 하고 싶은지, 어떤 메뉴를 팔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상상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부부는 바쁜 와중에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민수는 특별한 날이면 소영이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었고 소영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집에서 따로 만들어주기도 했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봤어. 정말? 언제 시간을 내서? 새벽에 일어나서 미리 준비했지. 이런 작은 정성들이 쌓여서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다. 소영은 남편을 위해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민수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요리책을 보고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보며 연습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민수는 항상 맛있다며 고마워했다. 이런 아내의 정성을 알기 때문에 설령 맛이 완벽하지 않아도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소영이 좋아하는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는 것을 즐겼다. 꼭 비싼 것이 아니어도 길에서 예쁜 꽃을 보면 사다 주고 소영이 좋아할 만한 작은 소품들을 발견하면
깜짝 선물로 준비했다.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 소영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했다.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남편의 역할이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까다롭고 친정어머니가 감정적으로 굴어도 남편이 아내 편에 서서 든든하게 지켜준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할머니에게 효도하면서도 아내를 보호하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내가 힘들어할 때는 망설임 없이 그녀 편에 섰다. 민수의 이런 균형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결혼 초기에는 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고민했다. 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아내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효도는 할머니의 모든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 가족은 매일 싸우고 다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김씨 할머니가 까다롭게 구는 것도 식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고 이씨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도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민수와 소영은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서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할머니는 겉으로는 까다롭고 엄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족들을 누구보다 아꼈다. 소영이 아플 때는 몰래 좋은 약을 사다 주기도 하고 민수가 과로에 지쳐 보일 때는 너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오해를 받기 쉬웠을 뿐이었다. 이씨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 답답해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소영이 웃으며 괜찮다고 할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도 바로 이씨 어머니였다. 부부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진정한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고 복잡해도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 민수의 따뜻한 인성과 소영에 대한 극진한 사랑, 그리고 소영의 인내와 남편에 대한 신뢰가 만나서 이 가족만의 독특한 화합을 이뤄낸 것이다. 양가 어머니들이 아무리 싸워도 시어머니가 아무리 까다롭게 굴어도 남편이 아내 편에 서서 그녀를 사랑하고 지켜준다면 정말로 가와만 사성을 이룰 수 있다. 민수의 직원들을 향한 배려와 아내를 향한 사랑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 진정한 인간애와 가족애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있기에 소영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남편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가정의 평화는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민수와 소영 부부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한다면 주변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도 결국은 사랑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황금낙지 식당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자 모든 가정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다.